예, 여야 대표 의원들 만나는 격조한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진 작가님, 윤 소장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면 당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네. 잘했다, 잘못했다, 부족하다, 네.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저는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당직 개편이 저는 핵심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핵심은 당직을 왜 개편하죠? 지금 민주당이 그만둔 사람들이 뭐 잘못한 게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 지금 그만둔 우리 임 최고위원인가요? 예, 그 호남에 예, 그분 임선- 평이 임선숙. 임선숙 그래서. 최고위원. 그분 평이 괜찮았던 분 같은데. 그러니까 그분이 뭐 크게 잘못한 게 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예, 전략기획은 이제 문진석 의원인데 뭐 초선 의원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뭐 특별히 그게 무슨 다른 뭐 사고가 될 만한 일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 당직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음흠. 기존의 당의 리더십과 당의 어떤 운영에 대한 변화를 촉구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제일 큰 게 당대표가 물러나서 뭔가 이건 이제 이재명 사당이 아니다, 이재명 방탄정당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데 이거는 누가 주장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예, 당대표 물러나라고 의원들 몇 명이서 막 계속 얘기해가지고 밀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당대표가 판단을 해서 결단을 하든지 아니면 민심이 막 뚝을 넘어서 예, 당대표 물러나 이러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당대표가 직을 유지하더라도 그런 당의 방향을 방탄정당, 사당, 팬덤정당 이런 오해든 아니면 비판이든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기, 계기를 마련하자. 예. 그게 많은 의원들이나 또 뭐 민심의 요구였다고 좀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당직 개편의 목표나 방향이 그런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저는 좀 안 맞다. 충분하지 않았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저는 뭐 송갑석 의원이라든지 뭐 한병도 저 전략기획위원장이나 권칠성 의원이나 정말 다들 훌륭한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직 개편 자체를 잘못했다, 문제 있다 하기에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들 괜찮은 분들이라 예.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좀 내키질 않고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그런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당의 변화에 대한 요구 이걸 담아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저는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는 친밀감이 낮은 그룹들이 함께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요. 예. 이런 당 지도부와 이 집행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본다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전혀 문제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예, 예전에 이제 그 문재인 대표 때 한번 그 홍역을 치렀잖아요. 뭐 봉숭아학당이니 뭐 원내대표하고 당대표하고 맨날 싸우는 최고위원회 중계방송 나가고. 예. 그 이후에 민주당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7, 8년 되지 않았나요? 예, 7, 8년 내내 당대표가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식의 당 운영이 노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야 무슨 단일 대우 원보이스 이런 민주정당에 안 맞는 무슨 내부 총질 이런 용어들이 우리 당의 문제가 될 정도로 예. 이거 국민의힘이나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정당인데 우리 민주당도 무슨 단일 대우니 원보이스니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당이 어떻게 보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 걱정을 할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문제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만 의사결정은 민주적으로 해서 또 힘을 모을 때는 모으고 말할 때는 다양하게 하고. 예. 이 민주적인 원칙, 다양성을 하나로 모아내는 통합, 이 민주주의의 원칙이 우리 당에서 실현되느냐, 이 점에서는 오히려 통합보다는 다양성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다양성 하면은 이게 뭐 공격당하고 또 이거 하면은 무슨 뭐 배신이라고 그러고. 수박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 김성애 소장님 말씀대로 조금 그러니까 동종교배에서 벗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재명 대표하고 약간 친하지 않은 분들이 당직을 맡았으니 친명은 아니다. 네, 그 다른 목소리가 반영될 소지는 있겠지만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끝나고 나서도 우리 당직자들 뭐 얘기하는 워딩들이 그래요. 예, 아 이제 뭐 뭉쳐서 가자. 예.
벌써 이게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민주적인 정당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는 윤석열 검찰 그 공격에 싸우는 전투 조직이다. 이 의식이 너무 강해요. 근데 그 싸움은 싸움이지만 그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싸워야 되지만 더 많은 부분이 민주적인 정당으로서 훨씬 더 많은 의견들을 모아내고 이걸 하나로 영광로에 묶어내서 하나의 힘으로 만드는 리더십. 예. 이걸 보여줘야 국민들이 아 민주당은 국민의힘하고 다른 정당이구나. 그런 비교 우위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뭐 개인이 됐든 뭔가 됐든 또 뭐 우리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탄압을 가지고 이거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똘똘 뭉쳐갖고 다 다른 목소리 내지 말고 하나로 가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기에 좀 무리 아니냐, 좀 너무 방탄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을 우리가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별성이 좀 없어질 거라고 봐요. 수사는 더 계속될 것이고 그럼 이재명 대표는 계속 계신다면 네. 그 논란은 끝이 안 나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뭐 하시는 저는 그런 뭐 우려는 되게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예.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약간 뭐 조금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는 편인데 예.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서 새로운 체제로 가도 저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의 본인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꾸 뭐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저는 그건 좀 아니다. 적절하진 않다고 적절하지 보고요. 않다.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결기를 보여야 됩니다. 아 이게 이재명과 관련된 사법 사안으로 당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또 끌려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결기를 보여줘야 돼요. 결기. 거기에 지혜를 보여줘야 되고. 근데 그 점에서의 노력이나 결기는 저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서 걱정해요. 결기는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체포 동의안 나왔을 때 내가 간다라 내가 가겠다 그러면 되는 문제예요. 그걸 안 가니까 문제. 아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아니 제가 예를 들면 제일 간단한 게 이겁니다. 예, 간단한 것.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과 관련된 문제는 예. 최고위원회든지 당 대변인이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공식 일정에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하. 그건 이재명 대표 변호인 중에서 훌륭한 분들 한 두 분, 우리 당 의원 중에서 법조인 중에서 한 두 분 정도가 예. 개별적으로 사안 벌어질 때마다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해서 대변해주면 예. 훨씬 효과적이고요. 예. 대응이 다 됩니다. 그거 말고 김건희 특검 그리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 예. 그다음에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이런 헌재 재판에 대한 불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되 아까 얘기한 이재명 대표 사법 문제에서 어디서 무슨 뭐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관계가 이렇다. 이거를 당이 얘기해 버리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나 비판이 다 방탄이 돼 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 물타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는데 우리 당이 민생과 정치 개혁, 검찰 개혁에 대해서 훨씬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깨끗한 물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이 잉크물 한두 방울이 떨어져요. 그럼 이게 잉크물이 돼버려요. 지금 이 어려움을 이거를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당제 개편 끝났으니까 뭐 또 하라 마라 이런 얘기 안 하겠는데 예. 정말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방탄정당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 제가 얘기한 것만 지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예.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당 대변인이나 아니면 무슨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민정수석도 얘기를 안 해요. 예. 그거 관련된 변호사를 임명해서 그 사람이 얘기하겠어요. 다. 개인적인 어떤 뭐 사법 문제와 관련된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 물론 말도 안 되는 뭐 정치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그 공조직이 나섰지만 예. 개인적으로 만약에 사법 문제가 팩트 내지는 뭐 사람들이 보기에 아 이거는 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일이면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예.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 공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게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일이에요. 예.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다. 예. 자꾸 그게 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전 그분들 답답합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게. 이거를 조국 장관 때 그렇게 했어요. 조국 장관이 그 정경심 교수 관련돼서 예. 자기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 대변인한테 해명을 시켰다면 조국 장관이 과연 그게 박수 받았을까요?
심지어는 장관도 물러났잖아요. 예. 근데 장관직에 있을 때 만약에 이거를 법무부 대변인한테 시켜서 얘기하고 기조실장한테 시켜서 얘기하고 법무부 회의 때 자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윤석열 검찰한테 탄압받고 있다.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저 반검찰 개혁 논자들에게 당연히 우리 방어하자. 이게 어색하잖아요. 이거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는 게 넌 이재명 대표한테 훨씬 효과적이에요. 재판부에도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워낙 근데 사건이 국민들이 다 아는 사건이고 언론들이 또 관련 이슈만 다 쓰기 때문에 네. 당 차원에서 대응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너무 큰 뉴스가 돼버리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 사안을 변호사하고 예. 의원 한 두 명이 얘기하면 하루에 서너 번씩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지면은 똑같이 반영됩니다. 당 대변인이 얘기하던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하던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사실관계 논쟁이거든요. 예. 이건 사실이 아니다. 검찰의 일방 주장이다. 또는 뭐 개인적 일탈이다. 이런 주장들을 할 거예요. 예. 그런 주장들은 이 정도의 한 4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신뢰도도 생기고 만약에 이거를 의원들이나 아니면 당 지도부나 당 대변인이 얘기한 아주 정치적으로 저거는 그냥 방어하는 거야. 저 내용의 신뢰성은 조금 우리가 한 수 접어야 돼. 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 말이 일리가 있지 않아요? 그 모레 금요일이 이제 좀 31일이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예. 이제 검찰은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와 고 김문기 처장의 친분을 입증하겠다 이런 계획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관련 재판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또 언론이 굉장히 주목한 상황이고 또 아니, 그러니까 당으로서도 언론도 예.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그런 사법 관련된 사실관계 얘기 좀 물어보지 마세요. 몰라요. 그리고 그거는 법원에서 다툴 일이에요. 그리고 예. 거기에 대한 판가름을 하고 싶다. 또는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싶다. 그러면 법원 재판 취재를 잘해서 보도하면 됩니다. 그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신문 몇 개 보고 와서 예. 이거다 저거다 말을 거두는 게 그게 이게 사법 절차에 맞지 않고 또 정확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르는 게 맞아요. 변호사나 예. 검사나 또는 거기에 있는 증인들이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머리 싸매고 확인하고 했던 사람은 훨씬 정확한 얘기를 하겠지.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논평하는 게 그 사법 판단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판단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면 내일 하영재 의원 지금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것 같은데 뭐 그렇죠. 보고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원칙대로 하면 돼요. 일단 저는 체포동의안 판단은요. 예. 일단 두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 봅니다. 체포동의안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 전에 선언적으로 이 사람은 우리가 손 좀 보자. 이거는 이번에 부결시키자. 예. 가결시키자. 이거 법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당론이나 아니면 집단적인 정치적 결정을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의원들이 그 체포동의안 내용을 보고 양심에 따라서 양심대로 투표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에 맞아요. 그럼 무기명 투표 자체라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신가요? 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사법 문제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예. 사법 문제에 대한 판단을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회의에서 결정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사법 문제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게 맞아요. 국민의 알겠습니다. 관점에서 볼 때는 뭐 노웅래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다 부결시켰는데 이거 가결될 것 같거든요. 응? 찬성 네. 나올 거란 말이죠. 라고 했으면 국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찬성을 해가지고 보내는데 뭐 민주당 사람들은 왜 저러느냐, 지네들 자기당 의원들은 무조건 감싸고 도느냐, 저 방탄 정당 아니냐. 결국 또 이 프레임이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제 민주당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슬쩍 또 부표 던지고 이런다면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의원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거 누가 해도 민주당의 분탕질이다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사실 외통에 걸린 거라고요 지금. 근데 뭐 지금 그 구도는 맞는 지적이긴 한데 예. 그 사안이 그렇게 뭐 큰 사안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그냥 알겠습니다. 우리가 양심에 따라 결정하면 될 사안이지. 뭐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 진작까지 같이 이제 민주당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한두 마디 하겠죠. 근데 뭐 그 정도로 끝날 애정이 일이고 있으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크게 이게 쟁점이 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간 저는 뭐 이런 구도 자체는 뭐 민주당한테는 좋은 구도는 좋은 구도 아니죠. 아니다. 예. 자, 김상환 국가안보실장 예. 오늘 오후에
사의를 표명했어요. 사퇴했는데 네. 이제 4월 말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주요 비서관 2명이 또 교체가 됐고 이제 안보실장까지 이렇게 이제 사퇴를 표명하면서 이게 지금 대통령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걱정이 완전한 많습니다. 난맥상이죠. 완전한 있을 난맥상이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사실. 수가 없는 일이다. 예. 후임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걸 준비했던 외교 라인의 핵심 라인들이 교체됐다는 거는 국가적으로 보면 한미 정상회담 연기해야 됩니다. 연기해야 아, 이 된다. 정도로 뭔가 난맥이 내용은 모르겠어요. 예, 왜 이 정도로 난맥이면 예. 야 이렇게 해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제대로 하겠냐 진짜 걱정돼요. 의원님, 제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맨날 보기만 하지 경험해 보셨잖아요. 각 가족 지근거리에서. 그러니까 김성한 안보실장이나 지난번에 김일범이었나요? 그 우리 의전 비서관이 자 이런 긴박한 상황 한일 정상회담하는 중간에 자 저는 이제 이만큼까지 하고 나가겠습니다고 사표를 쓰는 행위가 그런 담대함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건 그러니까 이건 저는 이제 내보냈다. 쫓아낸 거지 뭐 이거 무슨 이 사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언론 용어죠. 예. 뭐 여러 자진 차례 사퇴니 여러 차례 뭐니 이건 만류했지만 언론 용어고 나갔다. 뭐 이런 것들. 그냥 다 그 사퇴라고 쓰고 음흠. 그러니까 경질로 읽는 거죠. 음. 뭐 팩트는 저는 뭐 100% 경질이라고 보죠. 오늘 오전까지는 또 부인했거든요. 사퇴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오후에 전격적으로 또 이렇게 본인이 사퇴했다는 거. 그리고 후임이 지금 조태용 주미대사인데 그러면 이게 미국 가면은 안보실장과 주미대사 겸직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지난 대선 때 네. 제가 지역에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데 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거 운동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때. 예. 그래서 당신들 선거 운동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냐 그랬더니 예.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래요. 그래서 아니 안 되면 걱정이지 당신들 후보가 되면 뭐가 걱정이냐 그랬더니 이번에 보니까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가 우리 경기도지사도 하고 그랬으니까 준비돼 있고 좀 많이 알지 않냐 예. 말도 잘하고 그랬더니 근데 그 양반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을 찍겠대요. 예. 저는 이 구도가 이 그때 0.73이 됐든 뭐가 됐든 윤석열을 만들었던 민심의 이 우려, 걱정 이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그럼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지라고 봐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아니 어제 김성한 실장을 불러다 오찬까지 같이 하면서 신뢰를 실어줬는데 오늘 내쫓는 그림은 너무 당혹스러워서 무슨 메시지를 대통령이 지금 주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 그러니까 팩트는 제가 취재한 바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짚어보려면 여기를 짚어봐야 되는데 대통령의 그냥 독자적인 판단이면 이렇게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 내부에 어떤 대통령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들이 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누굴까요? 이게 이런 과연 문제거든요. 감히. 사실은 김성환 여분이 감히 보니까 대통령에게. 한미 동맹 복원하고 한일 관계 개선하고 그래서 한미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이 현 정부의 라인이 있잖아요. 외교 안보 라인을 그냥 기본적으로 만들었던 분이에요. 네. 이런 분이 내쫓다는 게 노선 문제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얘기되는 게 미국 일정 조율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공식적인 라인에서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냥 기술적인 약간의 뭡니까 혼선 같은 것들이 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됐다라는 건 이 공식 라인과 다르게 실세 행세를 하는 뭔가 있었어요. 또 다른 세력이 반드시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실세가 충돌했고 충돌하거나 이럴 아니 때 내가 이런 경우가 저런 나오는 얘기하면 거죠. 진종원 작가님 저한테 제발 음모론 좀 그만하라고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이례적으로 근데 음모론이라기보다는 음모론하기보다는 음모론이 합리적인 의구심, 의구심이나 의혹 의혹. 이건 있다고 봐요. 시세가 그래서 저는 있다. 이게 정상적인 의사결정 라인에서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근데 이런 한미 정상회담 준비는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하나요? 이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걸 준비했던 사람인데 예. 내가 만약에 감독이라면 예. 그래서 팀 짜가지고 스트라이커하고 링커 딱 맞춰놨는데 갑자기 경기 월드컵 4강 하루 전에 야 너 빠져. 이래 갖고 어떻게 경기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보도로 무슨 다른 축구협회장이 예. 그 감독 몰래 아니 감독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예. 감독한테 예. 이거 빼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가 뭔가 이거 제가 그러니까 보기엔
아니 좀- 저 당에서 벌어진 일을 보세요. 그 대표 선거라든지 실제로는 그 김의원 당 대표가 됐지만 누구도 그분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당 대표가 되거나 또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당선됐다고 보지는 않고 뭔가 어떤 안 보이는 힘들이 지금 작용한 거잖아요. 안 보이기는 그냥 너무나 잘 보이는 어떤 힘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와 비슷한 게 이제 정부 공식 라인도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는 이게 거죠. 지금 예.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만약에 이게 무슨 뭐 우리 내부에 장관 인사를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거나 아니면 뭐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데 뭐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러면은 이러면은 그냥 우리가 감당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죠. 뭐 서로 비판하고 그렇죠. 뭐 욕하고 싸우고 하다가 말 문제인데 이게 외교안보 문제를 다루는데 이런 식의 난맥과 혼선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네. 이거는 진짜 국정조사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미국 일정 싶어요. 조율 과정에서 벌어진 건 아주 사소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안 자체부터 이거 사실 아니 이걸 어제 가지고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면 결국은 문화 행사였다는 거고 결국은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 공연 문제를 주한 미국 대사 측에서 5차례 전달한 걸 대통령실이 대통령에 안 옮겼는데 대통령이 딴 데서 들어서 이랬다는 건데 이거 갖고 안보실장 갈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공식 라인한 거 공식 라인과 그다음에 실세 행사라는 비공식 라인의 충돌 이런 데서 벌어지는 문제인 저는 거죠. 그렇게 봐요. 뭐 상당히 뭔가를 비공식 라인과 합리적인 추론을 하신 건데 저는 이 비공식 라인이 이 정보를 입수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예. 이 비공식 라인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뭔가 이 승전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에 이게 브레이크가 안 걸리니까 야 이거는 엄중한 문제다. 경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대통령도 이거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으로 전 좀 비공식 라인 무언가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우리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정치 개혁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내일 이제 여야 의원실이 선거제 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5차 토론회에서도 좋은 얘기가 많이 있었다면서요. 네.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의원님? 일단은 민주당에서 좀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잖아요. 예. 뭔가 현실 가능한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개혁적이어야 된다. 개혁적인. 개혁적이되 현실 가능한 안을 하나의 안으로 목소리를 좀 모아보자.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의견들을 좀 모아서 민주당이라도 좀 모아놔야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있는 세 개의 안은 어떻게 보면 약간 각각의 아이디어라는 안들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로 양쪽의 의견들이 다 그래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양쪽이 그래도 한번 수용 가능한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또 납득 가능한 이런 안들로 단일안으로 한번 제안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의원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명의 의원들이 서로 좀 의견을 나눠서 각자 갖고 있는 자기 주장이나 자기 판단을 좀 내려놓고 그래도 이번에는 요까지 정도는 하자. 뭐 만족스러운 내가 생각하는 개혁의 어떤 목표까지는 아니어도 이 정도까지만 하자라고 하는 단일안 이런 단일안으로 수정안을 한번 조율을 해보자. 그런 수정안이 조율돼서 그 수정안 논의가 좀 활성화된다면 저는 이번 전원위원회가 상당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좀 의원들 사이에 오가고 있어요. 4월 안에 그러면 어떤 정치개혁 선거제 개편에 대한 어떤 실마리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실마리는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관건은 단일 수정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느냐 여부예요. 아하. 계속 세 가지 안 갖고 각자 주장하면 저는 이 문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적어도 몇십 명의 의원들이 수정안으로서 이 세 가지 안의 장단점을 골고루 혼합한 수정안으로서 현실 가능한 안을 내놓고 이게 논쟁이 된다면 저는 그러면 개정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진다고. 그걸 모을 세력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숫자로 따지면 20명 이상 정도면 가능하다고 봐요. 이걸 가지고 뭐 100명까지 갈 필요는 없고 알겠습니다. 20명 이상 정도가 자기 이름 걸고 나는 원래는 다른 안을 지지했지만 이런 논의 결과 이 안으로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 정도면 우리가 뭐 부분 개혁이지만 한번 해볼 만합니다. 이런 정도를 한 20-30명 정도가 합의할 수 있다면 다른 의원들이 그 안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가지고 토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2주 후에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척되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